자,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DB에 넣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게 DB 만드는 작업이죠. DB가 하는 작업이죠. 근데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DB 넣을 때 뭐 바로 훅 넣으면 좋겠지만 뭐 애매하죠. 어떻게 넣을지 고민이 되죠. 근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미리 대충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테이블이 있을 것 같고 뭐 테이블마다 어떤 속성이 있을지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미리. 그게 ERD야. ERD. 자, 만드는 방법은 객체는 사각형으로 구성해요. 이처럼. 객체는 결국엔 테이블이 되죠. 사각형으로 기술해요. 테이블. 학생 테이블. 과목 테이블. 그리고 고민해 봅시다. 학생 학번, 이름, 학생에 있는 테이블들 컬럼이 뭐가 있어요? 학생,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테이블의 컬럼이죠? 테이블의 속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기술해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기술해요. 이런 애들을 그려져 있네. 속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려요. 학생. 그리고 이 속성에 밑줄 그어져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를 의미해요. 이 테이블의 키값, 과목, 이 테이블의 키값, 그렇게 선정을 해요. 그리고 두 테이블에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통 관계는 없어도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초임들한테 설계하라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설계해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요. 보통 잘못된 설계인데 왜 잘못된 설계냐면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 있죠. 하나의 과목을 여러 명의 학생이 들을 수 있죠. 다대다 관계의 테이블은 잘못 설계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강이라는 애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수강.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죠. 그럼 어때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하나의 과목이 여러 개의 학생이 들을 수 있죠. 그럼 다대다 관계가 돼요. 다대다 관계. 그러면은 두 테이블 간에 관계가 형성돼요. 다대다 관계는 관계가 있을 때 생성이 돼요. 근데 잘못된 생성이어서 중간에 관계 위에 생성된 테이블을 추가해요. 어렵네. 생각해보니까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충 설명하고 위에 거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다대다 관계는 잘못된 테이블 설계고요. 이 다대다 관계가 생긴 이유는 수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다대다 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한 명의 학생이 과목을 여러 개 듣고 하나의 과목이 여러 학생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대다 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대다 관계는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때 발생된 관계를 다이아몬드로 표현해요. 그리고 수강이죠? 수강에 의해 발생했죠? 이렇게 쓰고요. 그럼 요걸 예전에 직접 연결하던 거를 관계를 통해서 연결하면 수강은 하나의 수강만 들을 수 있어요. 일반에서 수학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이 두 개 들을 수 있나요? 수강으로 바뀌면 과목에 직접 연결 안 하고 수강에 연결하면 하나의 학생은 여러 개 수강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나의 수강은 하나의 학생만 들을 수 있죠. 하나의 수강은 보통 어떻게 돼요?
A 과목 어떤 교수님 몇 시 몇 분에 오픈. 그 하나의 강좌에 한 사람이 자리 2개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강은 한 명의 학생만 들을 수 있고요. 하나의 학생은 여러 개의 수강을 들을 수 있겠죠. 수학 과목, 영어 과목, 국어 과목,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들을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의 수강에서 하나의 과목만 가르치죠. 하나의 과목에선 수학 선생님 여러 명 있으면 여러 개 수강할 수 있죠. 국영수, 국어 과목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걸 너무 많이 설명했네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표를 놓고 줄여서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DB에 넣을 때 직접 바로 짜면 좋겠지만 맞나 틀리나 검증도 해야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려요.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테이블은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테이블. 자바에서는 클래스로 표현해요. 이런 객체를.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을 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속성을 계속 추가하죠. 속성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밑줄을 넣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더니 뭐 너무 산으로 갔어요. 관계가 형성되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서 관계를 표시해줘요. 근데 관계도 결국엔 테이블이 돼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ER 다이어그램 현실 세계의 객체를 DB에 넣을 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그린 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은 사각형으로 그려요. 여기다가 학생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속성을 짝대기로 연결해서 테이블의 속성을 써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밑줄을 넣어요. 그리고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가 있으면 삼각형으로 표시해요. 끝. 심플해졌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뒤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뭐예요? 학원에서 학원 수강 프로그램을 짠 것 같아요. 수강 프로그램. 학원 수강 프로그램 짜려 그래요. 봤더니 이런 프로그램 짜려면 학생이 필요하겠죠. 수강하는 학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을 만들어요.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니까 과목 테이블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생이 어떤 속성으로 되어 있는지 수강할 때 필요한 정보들 속성으로 막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프라이머리 키는 학번이 될 테고요.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DB 넣기 전에. 그 다음에 과목도 마찬가지죠. 과목 막 넣고 과목과 관련된 속성들을 막 기술하고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밑줄로 표현하는 거죠.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죠. 그래서 두 테이블에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관계가 형성돼요. 이 관계를 바로 찾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관계인지 테이블인지 찾는 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테이블로 놓고 기술하고 실제 툴들은 그냥 테이블로 그려요. 관계도. 그래서 위식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거 다 테이블로 그려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냥 ERD 설명할 때나 관계로 설명하지. 자, 그래서 관계는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니까 수강이라는 관계가 생겨서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강이라는 관계는 잘 보면은 학번, 과목번호, 학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1번 학생이 1번 과목을 A 맞았다. 1번 학생이 2번 과목을 B 맞았다. 1번 학생이 3번 과목을 A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1, 2, 3, 또 2번 학생이 1번 과목을 A 맞았다. 2번 학생이 2번 과목을 B, C 맞았다. 3번 학생이 1번 과목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학번, 과목번호, 학점. 자, 그래서 보면 얘는 보면 이게 두 개가 BK네요. 이게 뭐예요? 두 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프라이머리 키가 된 거예요. 두 개의 데이터가 다 동일할 때만 문제가 되지, 하나만 동일할 땐 문제가 안 돼요. 얘는 같아도 관계없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같은 데이터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번 학생이 1번 과목을 A 맞았는데 제 시험을 보면은 과목이 바뀌겠죠. 제 시험 과목번호.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이 두 개의 다른 성적을 가질 수가 없죠. 들은 과목은 반드시 하나의 점수만 있어야 되겠죠. 1번 학생, 2번 학생, 1번 과목, 2번 과목, 그런 상태예요. 뭐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 이거 왜 썼냐면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고, 이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테이블의 키값 중에 하나를 값으로 가죠. 값으로 가지죠. 폴링 키가 되겠죠. 두 개 합쳐서 PK고요. 얘는 폴링 키. 요 컬럼 하나는 얘를 참조하는 폴링 키고요. 얘는 얘를 참조하는 폴링 키고요. 이 테이블에서 얘가 PK고요. 얘가 PK고요. 뭐 복잡해졌죠. 자, 관계는 나중에 다음에 좀 설명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시 정리해서, 계속 아이로 파고들면 어려운데 한 번에 다 설명하면 헷갈려요. 지금도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실 세계 데이터를 DB로 만들 때 테이블은 다각형, 학생, 뭐였죠? 과목, 이렇게 만들었고, 생각해보세요. 학생 속성, 테이블이면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나? 학번, 이름, 뭐 나이, 뭐 이런 거 만들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건 놔두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학번은 이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 PK로 써야 되니까 밑줄 넣은 거고요. 과목은 과목번호,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그 담당 교수,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과목 번호가 PK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봐요. 수강하는 걸 프로그램 짜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짜야 돼요? 과정이 많은데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과목은 1번, 수강은 1번 학생이, 1번 어떤 학생이, 그냥 1번, 어떤을 1번으로 할게요. 1번 학생이 1번 과목을 듣고, 이 수강의 날짜 혹은 수강한 성적, 수강한 이수, 그런 것들이 막 수강에 계속 포함되네요. 봤더니 어때요? 얘의 데이터도 하나 갖고 있고 얘의 데이터도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두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본인이 감각적으로
그냥 설계하셔야지. 뭐 이거 뭐 외우고 뭐고 그게 없어요. 많이 짜다 보면 저절로 보여요. 처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보를 넣겠죠. 학번 있을 테고, 이거 한 명의 학생이니까 학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과목 번호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 날짜 뭐 이런 것들 속성으로 잔뜩 달리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계도 결국엔 하나의 테이블이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선 총 테이블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ERD 그릴 때, 손으로 그릴 때는 관계를 세모로 그리는데, 툴로 그릴 때는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얘가 테이블로 바뀌어가지고 세모 안 쓰고 그냥 네모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객체다, 관계도 하나의 객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개 사이에 나온 새로운 테이블이니까 관계로 표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관계도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서 그냥 툴에서는 테이블로 표시해요. 됐죠? 대충 한번 설명하고 좀 일단 어느 정도 이해되시면 시간 좀 드리고 새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테이블하고 테이블에는 아까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데이터의 관계도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원래 합쳐져 있는 데이터인데, 하나의 테이블인데 둘로 관계가, 테이블하고 테이블이 관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표시하는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조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있다. 뭔 소리냐.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뭐 이렇게 관계가 있대. 결국엔 조인한다는 소리예요. 두 테이블이 조인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조인하려면 합쳐지고 나면 어때요? 하나의 데이터가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에 있는 데이터랑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랑 연결되느냐. 그럼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1대1로 매칭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데이터는 왼쪽에 하나 있으면 하나만 나오겠죠. 1대 다면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여러 개 나오겠죠.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어떻게 연결됐나 얘를 그리는 거예요.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자, 다시 요 부분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테이블이 있어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표시해 줘야 돼요. 대표적인 방법이 까마귀발 표기법이래요. 까마귀발 표기법. 실제로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발 표기법 보통 한글로 얘기하고요. 두 개의 테이블 안에 관계가 있다. 선으로 그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관계가 있어. 아까 뭐랑 보면 돼요. 수강, 학생, 수강. 관계가 있잖아요. 학생이 수강하니까 선으로 그어요. 두 테이블을 선으로 그어요. 그 다음에 세발표기법. 여기다가 데이터 하나랑 다른 쪽 데이터랑 관계가 있나 없나를, 세발 몇 개랑 관계가 있나를 세발 표기법으로 표시해요. A 테이블, B 테이블이라고 할 때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요. A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요.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보면은 A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혼자 찾아서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모델링은 A 테이블을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데이터는 다른 테이블에 폴링키 설정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뭐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어. 얘랑 관련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해요. 예로 설명해 볼까요? 한 명의 학생이 이 테이블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볼까요? 한 명이 학생은 수강을 안 해도 되겠죠. 동그라미. 안 한다는 소리예요. 한 명의 학생이 수강 한 과목만 할 수도 있겠죠. 한 과목 1대1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1번 학생, 1번 수학, 1번 영어, 1번 국어. 한 명의 학생이 국영수를 수업 듣는 거죠. 국영수 1, 2, 3 여러 개 가능하고 수업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A 테이블을 기준으로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랑 관련이 있으면 이렇게 세 발 하나의 데이터랑 관련이 있으면 없으면 0 이렇게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수강 봅시다. 수강은 정보가 어떻게 돼요? 1번 학생이 수학을 들었어요. 근데 1번 학생이 수학 들은 수강은 한 명만 존재하죠. 한 명만. 1번 수학. 학생이 여기에 이쪽 테이블에 학생이 어떻게 돼요? 1, 2, 3 학생이 있어요. 수강은 어때요? 본인 수강표, 얘는 누가 수강을 하면 수강표를 주잖아요. 그 수강표를 의미해요. 과목, 수학 과목이라는 그 통이 아니고 수강은 어떤 정보가 있냐면 1번 학생이 국어 수강했고 2번 학생이 영어 수강했고 3번 학생이 그런 수강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표 하나는 하나의 수강표는 아까 뭐라 했어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수강의 하나의 데이터는 어때요? 몇 명의 학생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 1이잖아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3번하고 관계 없잖아요. 무조건 1번 학생하고 관계가 있겠죠. 학생이 없는데 수강할 수 있을까요? 잘못 설계된 거죠. 하나의 수강표는 반드시 하나의 학생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럼 어때요? 반대쪽은 짝대기라고, 짝대기. 오른쪽은 요게. 그래서 얘도 그렇게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가 무조건 기준이 되는 애는 하나고 반대쪽 요 모양은 A랑 하나의 데이터랑 관련이 있으면 짝대기. 관련이 없어. A 데이터 있는데 B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어도 돼. 여러 개 해야 돼. 이렇게 처리가 돼요. 처음에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러지 계속 하면은 좀 익숙해져요. 예를 보고 한번 읊어 드릴게요. 읊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테이블하고 왼쪽 게 A 테이블, B쪽 게 B 테이블 이라 할 때 두 테이블이 관계가 있으니까 전부 선으로 연결했죠. 선으로 전부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그 관계가 있다고요. A 테이블하고 B 테이블하고 관계가 있다. 관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조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얘네들 조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관계를 연결했는데 이 두 테이블의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어. 봤더니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 여러 개 있겠죠. 그중 하나의 데이터가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에 반드시 연결이 돼. 얘는 얘랑 짝이 되네. 얘는 얘랑 짝이 되고 얘는 얘가 짝이 되네. A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뭘 의미하는 거냐? 1대1로 데이터 하나 있으면 하나가 반드시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얘 기준이어서 하나의 데이터 얘기한 거고요. B 테이블에 얘를 얘기하면 되죠. 하나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거죠. A 테이블에 또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에 다른 하나의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도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요?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에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다고. 얘를 기준으로 반대 걸 읽는다고요.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가 어때요? 반대쪽 테이블에 여러 개의 하나의 데이터랑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랑 관계가 있어요. 이거 짝대기 된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에 없어도 되고, 데이터가 없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되고, 그 얘기예요.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랑 관련이 있고, 얘는 A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B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거고, B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는 A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와 관계가 있는 거고, 그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고 이런 테이블은 일부러 설계할 수도 있는데 잘못될 성계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90% 이상 잘못 만든 거예요. 다대다 관계는 테이블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잘못 설계된 애들이에요. 왜 잘못 설계된 애냐면은 얘는 어차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수 있는 애예요. 하나의 테이블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1대1인데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굳이 쪼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합치면 되지. 잘못 설계한 거예요. 얘는 본인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보였던 학생, 과목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가운데 관계 수강이 사라진 거예요. 얘를 못 찾아서 잘못 설계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다대다 관계는 1대 다대 1로 이렇게 그리던 애들이 이렇게 뒤 가운데 관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쪼개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충 그리고 다대다 관계가 나왔어. 그럼 얘를 또 쪼개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합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설계가 끝난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거의 상위하고 경력자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자, 이게 어렵죠? 나중에 읽어보면 이거 대충 읽으면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모린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맨 위에 HR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HR 어디 갔어? 다리는 잘 이해하셔야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얘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이게 잘려서 그러는데 여기에 짝대기예요. 하나의 대륙이죠. 대륙은 뭐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컨트리는 일본, 한국, 미국. 자, 하나에 읽어볼게요. 이거 설계 여기 다 돼 있잖아요. 다. 이 테이블은 하나의 대륙 데이터는 이 대륙 데이터 하나 들어있겠잖아요. 여러 개의 나라 정보가 있겠죠. 펄링키로 되어 있죠. 여러 개의 나라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대륙에 아직 나라를 등록 안 했을 수도 있죠. 하나의 대륙에 하나의 대륙만 나라만 넣을 수 있겠죠. 나라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세 다리로 표시한 거예요. 나라 테이블에, 대륙 테이블에서 나라 테이블에 세 다리로 표시한 거고요.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의 나라 테이블은 어때요? 요 나라가 정보가 있어요. 한국 하나의 대륙에만 있죠. 미국 대륙에 있을 수 없죠. 아시아에 있는데 미국에도 있을 수 없죠. 이상한 거죠. 나라가 커가지고 걸쳐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외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나라 테이블 이거 뭐예요? 도시죠. 도시 로케이션스 도시 테이블. 하나의 나라 데이터는 어때요? 다대 여러 개의 도시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도시를 가질 수도 있고, 도시가 없을 수도 있고, 데이터 입력 안 하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의 도시는 반드시 하나의
나라에만 존재해야 되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폴링키를만 보더라도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PK잖아요. 얘는 하나만 레전 아이디는 하나만 존재해요. 1, 2, 3 이렇게 같은 중복된 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이 값 중에 하나를 가지니까 얘는 1, 1, 1, 2, 2, 2, 3, 3, 3 이런 식으로 폴링키니까 이 중 값 중에 여러 번 쓰게 되겠죠. 뭐 이것만 봐더라도 관계가 형성을 할 수 있겠죠. 얘가 PK니까 당연히 폴링키 있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겠죠. 얘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자,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폴링키랑 PK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부분에 폴링키로 연결되어 있죠. 이 컬럼에 대해서 1대 다고요. 이 컬럼에 대해서 1대 다고요. 이 컬럼에 대해서 1대 다고요. 자, 나라, 도시까지 했죠, 도시. 얘는 부서예요, 부서. 하나의 도시엔 여러 개의 부서가 있대요. 하나의 도시에 여러 개의 부서가 있대요. 하나의 부서는 하나의 도시에만 있대요. 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서에는 사원이죠? 여러 명의 사원이 있대요. 하나의 부서에는 여러 개의 사원이 있대요. 한 명의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만 있대요. 얘만 봐도 대충 테이블 구성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가봅시다. 어디야? 자, 저건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해 볼게요. 또, 자, 우리 현실세계 데이터를 DB에 넣을 때 ER 다이어그램 그린다 그랬어요. 테이블은 직사각형, 속성은 동그라미. 테이블하고 테이블의 관계는 세모. 세모는 어차피 관계인데 테이블로 그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성에 밑줄이 있으면 프라이머리 키. 현실세계 데이터 만들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테이블의 관계가 있으면 선으로 연결하고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술해요.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하고 관계 있으면 세 다리 하나면 1대1 관계면 하나 0이면 없으면 0. 이쪽에 하나의 데이터가 오른쪽에 한 개의 데이터와 관련이 있으면 짝대기. 그런 식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볼까요? 자, 이걸 보고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이 AB 테이블이 이런 관계에 있어요. 한쪽이 PK하고 한쪽이 프라이머리 키겠죠? 선생님, 죄송해요. 잠깐. 그래요. 자, 잠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